주식 투자를 하면서 기업을 볼 때 무엇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찰리 먼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서는 회계, 경제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으로 촘촘하게 짜여진 정신적 격자 모형을 가져야 한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의 정신적 격자 모형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말하고, 찰리 먼거는 우리가 투자의 세계를 회계학적, 경제학적, 자연과학적, 사회과학적, 인문학적인 시선으로 쳐다봐야 주식 투자에서의 성공을 볼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경제학 교수님들이 주식 투자로 성공하지 못하고, 이코노미스트라는 경제 전문가분들이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주식 투자의 세계를 경제학적으로만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했듯이 재무제표만을 본다고 하더라도 투자에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주식 투자에는 경제학적 요소, 회계학적 요소가 있는 것은 분명하나 대중들의 심리, 정치와 같은 사회과학과 인문학부터 시작하여서 기존에 나와있던 과학기술들 2가지 이상이 만나 새로운 기술을 출현시키고 그 기술이 판도를 바꿔버리기 때문이죠. 자, 투자에 있어서 여러가지 생각들이 합쳐져야 한다는 말을 간단하게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는 우리나라 증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시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파운드리 시장은 대만의 TSMC가, 팹리스 산업은 미국의 기업들이 유명합니다. 왜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이렇게 소외되고 있을까요? 긴 시간 동안 반도체 산업에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말이죠. 그것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에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앞선 연구진, 교수진들이 연구해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후대의 학생들에게 이어주고, 그 후대의 학생들은 또다시 후대에게 이어줘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중국이 돈을 쏟아내도 없던 경험이 생기지 않고 기껏해야 해외의 기술을 돈 주고 사오는 상황이 나온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반도체는 현 시대의 산업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거의 모든 공산품을 만들어내는데 반도체가 들어가고, 그 공산품 공장의 기계들에도 반도체가 들어가죠. 거기에 공산품 뿐이겠습니까?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책임지는 최첨단 산업에는 어마어마한 최첨단 반도체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설비 수출도 금지하고 반도체 자체도 수출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최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주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엄청난 사안인 것이죠.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을까요? 크게 2가지가 있겠죠. 미국에게 고개를 숙이고 복종하던가, 미국과 싸우던가의 선택지로 말이죠. 여기서 이제 문화와 정치에 대한 생각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국 국민들의 정서를 먼저 살펴보죠. 중국은 옛부터 사대주의라는 것을 만들어 이념으로 삼을 정도로 자신들의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가 과연 미국의 밑으로 들어갈 것이냐 라는 의문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런 국민 정서를 뒷받침한 현 중국 주석인 시진핑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도 대만을 침공하여 반도체를 수급하려고 할 것이라는 예상이죠.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대만 기업 TSMC의 기술력과 동시에 TSMC의 반도체 생산을 의뢰한 수많은 팹리스 업체들, 엔비디아, AMD, 퀄컴 등의 설계도를 얻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이게 과연 상상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진핑도 결국 사람이기에 한번 잡은 권력을 놓고 싶지 않을 것이고, 지금 잡은 권력을 놓는다면 자신이 지금까지 숙청해온 반대파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생각하고 있겠죠. 저는 시진핑이 이런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권력을 위해서라면 대만 침공도 기꺼이 감행할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 외에도 여러가지 대만 침공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징후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첫째, 중국은 명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전 세계에 자신들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그것은 전쟁이 아닌 국지전이고 나라의 내부 사정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략전쟁이 아닌 국지전, 국가 내부의 일이라는 명분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둘째, 중국은 달러 패권을 위협하려 하고 있고 원유의 원활한 공급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직후 러시아의 미국이 제일 먼저 가한 제재는 달러 스위프트에서 배제시켜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달러 스위프트에서 배제되면 해당 국가에 있던 달러 자산들이 동결되어 버리고 세계 투자자들은 해당 국가에 돈을 넣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즉 달러의 순환고리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경제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달러 패권은 미국의 주요 무기 중 하나였고요.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는 듯이 브라질과는 원자재 위안화 결제를 성공했고, 사우디, 이란과의 관계 개선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원유 위안화 결제를 시도하고 있죠. 이 원유의 위안화 결제란 미국의 페트로달러를 붕괴시키는 것과 동시에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탱크를 움직이고 함선을 움직이고 전투기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석유를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만약 원유 위안화 결제가 성공한다면 중국이 대만에 침공할 때 미국이 중국을 달러 결제망에서 배제시킨다 하여도 전쟁에 필수적인 석유를 위안화로 수입해올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중국은 페트로달러를 붕괴시킨과 동시에 전쟁에 필요한 석유 루트인 중동과의 관계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셋째, 감소하는 무기 수출과 증가하는 국방비. 중국은 무기 수출은 줄이면서 국방비는 7% 증액하였습니다. 즉 지금 중국은 무기를 많이 만들어서 해외에 팔지 않고 국내에 모아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이 실행했어도 이슈가 되었을 문제지만 중국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뉴스이고 이미 해당 분야의 관계자들은 중국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넷째, 워렌 버핏의 투자 방향입니다. 이게 무슨 전쟁이랑 상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워렌 버핏이 작년 말 TSMC에 투자를 진행했다가 한 분기 만에 전량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워렌 버핏의 투자 성향을 보았을 때 그리 흔치 않은 경우임과 동시에 매도의 이유를 지정학적인 원인이라고 말했죠. 거기에 중국 전기자동차 업체인 BYD의 지분도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일본 무역 상사들의 지분을 대거 매입했죠. 이 워렌 버핏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본 후에 고개를 돌려 중국 대만 전쟁을 본다면 전쟁이 일어날 중국과 대만 기업의 주식은 대거 매도 후에 중국과 대만의 전쟁 시에 각종 원자재 수출로 큰 이득을 볼 일본 무역 상사를 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워렌 버핏은 거짓말을 할 수 있으나 그가 움직이는 돈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워렌 버핏이 TSMC를 처음 매수할 때 과연 지정학적 리스크를 생각을 안 하고 샀을까요? 분명 지정학적 리스크를 생각하고 샀을 텐데 한개 분기만에 생각을 바꿀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무슨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중국 대만 전쟁 이야기로 넘어가 있고 중동이랑 브라질, 워렌 버핏은 왜 나오는 거야? 같은 생각이 드시죠? 그만큼 주식 투자에 있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엄청 복잡하게 섞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 반도체 투자에서 시작을 하였으나 반도체 업종 특성상 단기간에 성장이 불가능한 것이고 선두그룹을 따라잡기가 힘들다는 산업적인 특성과 이런 반도체 산업을 미국이 정치적 이유로 중국에 봉쇄를 가하고 있다는 정치적인 특성, 중국이라는 국가 민족 여론과 정치적 특성으로 대만과의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국가 문화적 특성,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전쟁으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인가 혹은 어떤 포트폴리오로 대비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찰리 몽거가 이야기한 다양한 정신적 격자무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절대 경제, 회계만이 능통하다고 하여서 주식 투자를 성공할 수 없다는 이유이기도 하죠. 사실 이런 중국과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는 엄청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제가 영상 길이 관계상 짧게만 이야기 드렸지만 중동 지역의 역사와 미국, 남미 지역에서 나오는 원자재들과 중국, 2021년도에 있었던 프랑스와 호주의 핵잠수함 계약에서 미국의 회방까지 정말 많은 사건들이 과거에 일어났었고 지금의 현 상황과 연결되어 있죠. 제가 원래는 이번 영상에서 왜 조선주의 재무제표가 별로인데도 좋은 주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좋은 주식을 고르는 데 있어서는 재무제표적인 회계학도 중요하지만 이런 정치적, 문화적, 산업적 특성들도 중요시하게 봐야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 이렇게 영상이 길어져 버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반드시 조선주를 왜 좋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테크하는 청년이었습니다.